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과 영어, 제2 외국어가 필요한가, 얼마나 사용하는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영어 공부 그동안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보통 아무런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 받을 경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1년 정도. 대학교에서 보통 교양영어 이런 거 듣잖아요. 1학년 때. 그리고 취직할 때 토익 공부하느라고 보통 3, 4년 하죠. 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시험 과목에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으로 유학을 갈 경우 토플 이런 영어 성적표가 필요하죠. 음, 요즘이야 시대가 좋아져서 외국으로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합니다만 한 취직할 때까지 영어를 대충 한 최소 10년 정도는 준비하는 것 같네요. 자, 영어는 이렇고 제2 외국어는 어떨까요? 제2 외국어는 보통 고등학교에서 배우죠.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제2 외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한 3년 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어는 학원이나 과외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저 스스로 자학습하고 해서 토익은 870점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점수 나온 게 2002년 1월 달이니까 엄청 오래전 일이죠. 음, 제2 외국어는 고등학교에서 그 시내 그 관내 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중국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도 조금 재미도 있고 해서 조금씩 계속 해서 현지 가면은 생존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언어는 단어 싸움이에요. 단어 싸움. 그죠? 만약에 현지 가서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란 말을 몰라서 영어로 Where is ice cream? 아니면 중국어로 빙치린 짜이나오 뭐 이런 걸 말을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음, 문법은 맨투맨 기본 영어 2권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맨투맨 기본 영어 이후에 여러분들처럼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거 다 봤고요. 최근에 알았는데 이 맨투맨 기본 영어 2권짜리가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1990년도에 발행된 책이었는데 이때 책값이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 보는 요즘 나오는 책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구성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독해 지문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에 누가 빠졌는데 구경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빠진 사람을 꺼내와서 하는 말이
뒤에서 민 사람 누구야? 그죠? 이런 독해지문 있죠? 이게 아직도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결국은 단지 표지만 좀 바뀌고, 뭐 과거에 뭐 촌스러운 그림, 뭐 이런 게 조금 최신화된 정도. 그 정도예요. 결국은 근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1990년대 후반에 토익 성적표 720점짜리를 들고 입사를 해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나니까 회사가 뭐 미국계 자본을 근간으로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 뭐 몇 개 나라에 뭐 비슷한 똑같은 생산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 뭐 다국적 회사더라고요. 들어가고 나서 알았어요. 그 당시 뭐 대기오염 물질 중에 하나인 뭐 녹스, 이걸 뭐 그 현지 뭐 다른 공장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뭐 스크러버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영어로 이메일도 쓰고 필요하면은 뭐 통화도 하면서 각국의 상황을 파악했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앉아서 가끔 이제 전화를 땡겨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본사에서 뭐 영어로 뭐 미스터 킴을 찾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미스터 킴? Who? We have too many Kims. 그죠? 김씨가 많죠? 라고 하고, 뭐 그쪽에서 이제 이름까지 말하면 He is not available now. 어쩌고저쩌고 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He is not available 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잠깐 정적이 잠깐 흘렀었어요. 뭐 이런 수준 있는 영어를 쓰네. 뭐 느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느낌이 살짝 났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당시 그 회사에서는 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토익 성적표를 내야 하는 그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회사 다니면서 토익 825점까지 올렸었어요. 그리고 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회사로 이직하게 됐는데, 이 회사 있는 동안 한 토익 875점까지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회사 다닐 때 아침에 출근하고 하면서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전철을 3번 갈아타면서 통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철을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하루 4시간 전철을 탔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전철에 있는 4시간 동안 워크맨 있죠. 워크맨으로 찍찍이라고 하죠, 찍찍이. 예? 그걸로 EBS 라디오도 듣고, 뭐 영어 방송 녹음된 녹음 테이프도 듣고, 뭐 교재도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EBS 라디오를 많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 그때 아침 시간에 그 임기열 선생이 하는 라디오 토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임기열이라는 사람은 뭐 일반적인 영어 강사는 아니고 미국 그 어떤 코넬 대학교라는 학교의 뭐 언어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언어를 눈으로 보고 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해야 효과가 높다. 뭐 이런 걸 엄청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장사치 강사처럼 뭐 토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관련된 미국 현지 문화까지 이야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회사에 있는 동안 875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절에 저 스스로도 좀 더 나은 조직으로의, 그죠? 좀 더 나은 조직, 좀 더 나은 직장, 뭐 이런 걸로 좀 이직이 매우 간절했던,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직장에 이제 공채 시험을 받고 결국 최종 합격까지 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나이도 먹고 힘들어서 이제 어디 못 갑니다. 이제 힘들어요. 하여튼 이 회사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 회사 다니는 초창기에 좀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해외에 단기 위탁 교육을 가게 됐는데 이때가 제가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의사소통하는 게 어느 정도 빵 터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고 교육생 숫자가 한 15명 정도 되었었는데 뭐 저 혼자만 아시아인이었고요. 뭐 할 수 없이 다 영어만 썼죠. 그리고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버벅거렸는데 이틀 3일 정도 되면서 뭐 그간의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는 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육은 잘 마치고 이제 복귀했고요. 뭐 수료증도 잘 받았고요. 그 이후로도 영어는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꾸준히 해오던 차에 해외 관련 부서에 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그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업무를 현지 언어로 안 하고 모두 영어로 했습니다. 당연하죠. 현지 언어가 안 되니까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메일 쓰고 전화하고 뭐 컨퍼런스 콜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담당자 만나서 뭐 영어로 이야기하고 또 협의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 중간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업무 파악하느라 이렇게 보니까 모두 다 영어로 진행되었더라고요. 처음에 LOI 제출, 사업 설계서 작성, 뭐 사업 제안서 제출, 그 이후에는 낙찰되고 이제 결과 발표되고 계약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의 뭐 자문사 선정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업무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당 국가하고 뭐 IA 작성하고 서명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영어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이 영어나 제2 외국어 뭐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죠? 일단은 우선 업무 성격에 있어서 영어가 필요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구분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영어가 필요한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그 업무를 하면서 꾸준히 영어를 또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도 더 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영어 말고 비즈니스 영어, 그죠? 사업 영어를 해야 되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단어를 많이 알아야 업무 처리가 잘 되겠죠. 그죠? 결국 단어 싸움입니다. 단어 싸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뭐 맹장, 나 맹장 걸렸어 라고 하면 뭐 알아듣지만 충수염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용어와 단어를 많이 알아야 그래야 영어 쓰는 외국 놈들에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격식도 중요합니다만 격식보다는 우선 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영어가 정통적인 영국식 영어, 그죠? 미국식 영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말고 제 3세계 영어가 있어요. 그죠? 저도 발음 좋지 않지만 뭐 얘네들 말하는 거 보면 발음이 저보다 더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area, 그죠? 면적, 뭐 지역 할 때 area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거를 걔네들은 뭐 아래야, 뭐 이렇게 말하고 까만 검정 펜, 이제 블랙 펜이잖아요. 그럼 이제 블랙 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람 이름 중에 뭐 에드워드라고 있잖아요. 에드워드. 근데 어떤 뭐 얘네들은 뭐 이드워드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알아듣고 서로 말하고 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격식 따지다가 뭐 알아들은 척 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하더라도 뭐 생활 영어 정도는 가능하도록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사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어가 되는, 그러니까 영어로 사업 설명도 하고 협의가 가능한 엔지니어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엔지니어인데 영어가 된다, 뭐 이러면 활용 가능한 조커, 그죠? 활용 가능한 패를 하나 더 갖고 있는 셈이겠죠. 그리고 제2 외국어는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영어가 충분히 수준 이상으로 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제2 외국어를 수준급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금상첨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영어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사업 관련해서는 전부 영어로 하니까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사전협의, 조율, MOU 체결, 계약 이후에 하도급사 선정, 자문사 선정, 또 이 사람들하고 업무 협의, 또 관련 당사자국하고의 뭐 업무 협의 등등 전부 다요. 그래서 영어를 좀 더 퍼펙트하게, 그죠? 좀 더 유창하게 구사하는 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현지어는 상황에 맞게 약간씩 할 수 있으면 또 대상국 사람들하고 또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자, 뭐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분들 건강하고 건승하십시오.